1. 종이 울리고 몇 분이 지나자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렸다. 야키 요시 요이치는 오른손에 ALR 카메라를 든 채 엉거주춤 허리를 구부리고 바깥 동정을 살폈다. 예상했던 대로 세이카 여중고의 중등부 정문에서 여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카메라를 가슴 앞으로 올리고 소녀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그는 지금 트럭 짐칸에 숨어 있다. 트럭은 정문에서 50m 정도 떨어진 길가에 세워져 있었다. 수업이 끝나면 세이카 여중고 학생들 대부분이 눈앞을 지나가는 최상의 위치인 데다 짐칸에는 포장까지 쳐져 있다. 오늘의 목적을 감안할 때 유이치가 숨기에 이보다 좋은 장소는 없었다. 이제 잘만 해서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면 5교시 후에 도망쳐 나오면서까지 이리로 온 보람이 있다. 세이카 여중고 중등부 교복은 세일러복이다. 하복은 하얀 블라우스에 옷깃만 밝은 파란색이고 주름폭이 좁은 치마도 같은 색이다. 포장 속에 숨어서 바깥을 엿보는 유이치의 눈 앞으로도 그런 치맛자락을 팔락거리면서 여학생 몇 명이 지나갔다. 아직 초등학생인가 싶을 정도로 생김새가 어린 소녀가 있는가 하면 벌써 성숙한 여성이 다 된 아가씨 같은 여학생도 있었다. 그런 여학생이 다가오면 유이치는 셔터를 누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정작 중요한 때에 필름이 모자라면 낭패이지 싶어 꾹 참았다. 그의 눈이 가라사와 유키오의 모습을 포착한 것은 여학생들을 살피기 시작한 지 15분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그는 서둘러 카메라를 눈에 대고 렌즈 너머로 그녀의 움직임을 쫓았다. 가라사와 유키오는 늘 같이 다니는 친구와 둘이 걸어오고 있었다. 금속태 안경을 낀 친구는 유난히 깡마른 여학생이다. 턱이 뾰족하고 이마에는 여드름이 났다. 유키오는 약간 갈색이 도는 머리를 어깨까지 늘어뜨리고 있었다. 마치 뭔가로 코팅을 한 것처럼 머릿결이 반짝거린다. 그 머리카락을 그녀의 가녀린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쓸어 올렸다. 몸매 또한 가녀리지만 가슴과 허리의 곡선은 충분히 여자의 아름다움을 풍겼다. 그녀의 팬 중에는 이 점을 첫 번째 매력으로 꼽는 이도 적지 않았다. 기품 있는 고양이를 연상케 하는 그녀의 눈은 나란히 걷는 친구를 향해 있었다. 아랫입술이 약간 도톰한 입은 귀여운 미소를 머금고 있다. 유이치는 카메라의 각도를 맞추고 가라사와 유키오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그녀의 얼굴을 조금 더 가까이서 찍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코를 좋아한다. 유이치의 집은 좁은 골목을 향해 서 있는 연립주택의 맨 끝이다. 문을 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부엌이 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다 보니 된장국과 카레가 섞인 것 같은 묘한 냄새가 낡은 벽과 기둥에 배어있다. 그는 그 냄새를 변두리 냄새라고 하며 싫어했다. 기쿠치 군 와 있다. 싱크대를 향해 서서 저녁 준비를 하며 유이치의 엄마가 말했다. 그 손을 보면서 유이치는 오늘 저녁에도 감자튀김인가 보군 하고 넌더리를 냈다. 며칠 전 엄마의 고향에서 감자가 산더미처럼 배달된 후로 사흘에 한 번은 감자가 식탁에 오른다. 2층 방으로 올라가니 기쿠치 후미이코가 작은 다다미 방 한가운데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서 영화 팸플릿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유이치가 나흘 전에 본 로키다. 이 영화 재밌었냐? 유이치를 올려다보면서 후미히코가 물었다. 실버스타 스텔런의 얼굴이
커다랗게 찍힌 페이지가 펼쳐져 있었다. 응, 죽이더라. 감동이었어.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 후미히코는 등을 구부리고 또 팸플릿을 들여다보았다. 갖고 싶은 건가 하고 생각했지만 유이치는 잠자코 옷을 갈아입었다. 팸플릿을 그에게 줄 수는 없다. 갖고 싶으면 자기도 영화관에 가면 될 일이다. 그런데 영화값이 꽤 비싸더라. 후미히코가 또 말을 툭 뱉는다. 응. 유이치는 스포츠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 책상에 올려놓은 후 의자에 등받이를 껴안고 거꾸로 앉았다. 후미히코는 친한 친구 중 하나지만 그와 돈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 후미히코네는 모자 가정이고 생활이 빠듯하다는 것은 그의 차림새로도 알 수 있었다. 우리 집은 어쨌든 아빠가 성실하게 일하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유이치는 생각했다. 그의 아빠는 철도 회사 사원이다. 또 사진 찍으러 갔다 왔냐? 카메라를 보면서 후미히코가 물었다. 피식거리는 것은 유이치가 피사체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 뭐. 유이치도 희죽 웃음으로 답한다. 좋은 사진 찍었어? 글쎄, 그런 대로 자신은 있어. 또 용돈벌이 했네. 비싸게 팔려야 말이지. 재료비가 드니까 조금이라도 남기면 다행이지. 그래도 그런 특기가 있으니 좋잖아. 부럽다. 특기랄 것까지야. 카메라 사용법도 아직 잘 모르는데 뭐. 그냥 적당히 찍어서 적당히 인화할 뿐이야. 어차피 다 얻어 가진 거니까. 지금 유이치가 사용하는 방에 전에는 삼촌이 살았었다. 취미로 사진을 찍는 삼촌은 카메라를 여러 대 갖고 있었다. 흑백 사진 정도는 현상과 인화를 할 수 있는 간단한 도구까지 갖추고 있었다. 그 삼촌이 결혼을 하면서 집을 나갈 때 그것들의 일부를 유이치에게 넘겨주었다. 좋겠다. 이런 걸 공짜로 주는 사람도 다 있고. 후미히코가 또 질투 비슷한 말을 해서 유이치는 조금 우울해졌다. 되도록 얘기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걸 피해왔는데 후미히코는 일부러 그러는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그러는지 늘 빈부에 관한 얘기로 화제를 끌고 간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했다. 전에 삼촌이 찍었다는 사진 말이야. 나한테 보여줬었잖아. 동네 사진? 응, 그거 아직 있냐? 있지. 유이치는 의자를 빙 돌려 책상이 책꽂이 끝에 꽂힌 스크랩북으로 손을 뻗었다. 그건 역시 삼촌이 두고 간 것이다. 안에는 사진이 여러 장 띄워져 있었다. 모두 흑백 사진이고 이 동네를 찍은 것들이다. 전에 후미히코가 놀러 왔을 때 사진 얘기가 나온 김에 보여준 적이 있다. 스크랩북을 건네자 후미히코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꼼꼼히 보기 시작했다. 왜 그러는데? 유이치가 후미히코의 약간 뚱뚱한 몸을 내려다보면서 물었다. 아니 그냥. 대답을 얼버무리던 후미히코는 스크랩북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 사진 좀 빌려줄래? 무슨 사진? 유이치는 후미히코의 손에 들린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역시 동네를 찍은 사진이었다. 어디선가 본 적 있는 좁은 길을 남녀가 걸어가고 있다. 전신주에 붙어있는 포스터가 떨어져 나갈 것처럼 바람에 흔들리고 바로 앞에 있는 플라스틱 양동이 위에는 고양이가 웅크리고 있다. 이런 사진을 어디다 쓰려고? 아, 꼭 보여주고 싶은 녀석이 있어서 말이지. 그게 누군데? 나중에 가르쳐 줄게. 치, 빌려줄 거지? 알았어. 그런데 너 좀 이상하다. 유이치는 후미히코의 얼굴을 유심히 보면서 사진을 건넨다. 후미히코는 사진을 받아들자 조심조심 가방에 넣었다. 그날 밤 저녁을 먹고 난 유이치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낮에 찍은 사진을 현상했다. 암실로 사용하는 벽장에 들어가 필름을 전용 용기에 담그면
그 다음 과정은 밝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다. 정착이 끝나자 그는 필름을 종이에서 꺼내 1층 세면실로 가져간 다음 물로 씻기 시작했다. 사실은 물을 쫙 틀어 놓은 상태로 하룻밤 그냥 내버려 두고 싶지만 그랬다가 엄마에게 들키면 꾸지람을 들을 게 뻔했다. 물로 씻는 도중에 유이치는 필름을 형광등에 비춰보았다. 가라사와 유키오의 반짝거리는 머릿결이 고스란히 네거티브 필름에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그는 만족했다. 됐어. 이 정도면 고객도 틀림없이 만족할 거야. 그는 한층 자신감이 생겼다. 2. 잠들기 전에 일기를 쓰는 것은 가와시마 에리코가 오래도록 계속하고 있는 습관의 하나였다. 초등학교 5학년에 올라가면서부터 쓰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횟수로 5년째다. 그녀에게는 그 외에도 몇 가지 습관이 있었다. 학교 가기 전에 마당에 물을 뿌리는 것, 일요일 아침에 방 청소를 하는 것 등이다. 드라마틱하게 쓸 필요는 없다. 단순한 문장이라도 괜찮다. 그것이 에리코가 지난 5년 동안 터득한 일기를 쓰기 위한 요령이다. 오늘은 특별한 일이 없었다. 그렇게만 써도 괜찮다. 그러나 오늘은 쓸거리가 많았다. 수업이 끝난 후 가라사와 유키호의 집에 놀러 갔기 때문이다. 유키호와는 중학교 3학년에 올라와서야 겨우 같은 반이 되었다. 하지만 에리코는 그녀를 1학년 때부터 알고 있었다. 이지적으로 생긴 얼굴, 기품 있지만 빈틈없는 단정함. 에리코는 그녀에게서 자신과 주위 친구들에게는 없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선망이라고 해도 좋았다. 그녀와 어떻게든 친구가 될 수 없을까? 줄곧 그런 생각을 해왔다. 그래서 3학년 때 같은 반이 되자 에리코는 한껏 마음이 부풀었다. 그리고 시업식이 끝나자마자 과감하게 말을 건네보았다. 우리 친구 할래? 이 말에 가라사와 유키오는 조금도 망설이는 눈치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에리코가 기대한 이상의 미소를 머금었다. 너만 괜찮으면. 유키오는 자신에게 느닷없이 말을 건넨 상대에게 한껏 호의를 보여주었다. 무시하면 어쩌나 불안했던 에리코는 그 미소가 감격스럽기까지 했다. 나는 가와시마 에리코. 가라사와 유키오야. 그녀는 천천히 자기 이름을 말한 후 고개를 여러 번 가볍게 끄덕였다. 자신이 한 말을 확인하듯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그녀의 버릇이라는 것을 에리코는 얼마 후에 알았다. 가라사와 유키오는 에리코가 멀리서 바라보며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멋진 여성이었다. 감성이 풍부하고 같이 있기만 해도 많은 것을 재발견할 수 있었다. 또 유키오는 대화를 즐겁게 이끌어가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 그녀와 얘기하다 보면 에리코는 자신까지 얘기를 잘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에리코는 유키오의 나이가 자신과 같다는 사실을 종종 잊곤 한다. 그래서 일기를 쓸 때면 그녀를 여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 멋진 친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에리코는 자랑스러웠다. 유키오의 주변에는 늘 아이들이 우글거렸다. 다들 그녀와 친구가 되고 싶어 했다. 그럴 때 에리코는 가벼운 질투를 느낀다. 소중한 것을 빼앗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다. 무엇보다 가장 불쾌한 일은 근처 중학교 남학생들이 유키오를 알아보고 마치 아이돌이라도 뒤쫓는 것처럼 그녀 주변에 출몰하게 된 것이었다. 며칠 전 체육 시간에도 철망에 기어올라 운동장을 엿보는 남학생이 있었다. 그들은 유키오의 모습을 발견하면 거의 예외 없이 천박하게 소리를 내질렀다. 오늘도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트럭 짐칸에 숨어 유키오의 사진을 찍는 남학생이 있었다. 힐끔 보았을 뿐이지만 여드름이
우둘두둘 난 음습한 얼굴에 머릿속이 저속한 공상으로 가득해 보이는 타입이었다. 그 공상의 재료로 유키오의 사진이 사용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자 에리코는 속이 다 메슥거렸지만 당사자인 유키오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냥 내버려둬. 어차피 저러다 말 거니까. 그렇게 말하고는 남학생에게 보란듯이 일부러 머리를 쓸어 올리는 몸짓을 보였다. 남학생이 얼른 카메라를 눈에 대는 것을 에리코는 놓치지 않았다. 그래도 불쾌하지 않니? 저렇게 멋대로 사진을 찍는데. 불쾌하지만 열 올리면서 화를 냈다가 결과적으로 얼굴을 아는 사이가 되는 게 더 싫은 걸 뭐. 하긴 그렇다. 유키오는 똑바로 앞을 향한 채 그 트럭 앞을 지났다. 에리코는 남학생이 사진 찍는 걸 조금이라도 방해하려고 그녀 옆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에리코가 유키오네 집에 놀러 가기로 한 것은 그 직후의 일이다. 며칠 전에 빌려간 책을 깜빡 잊고 안 갖고 왔다며 우리 집에 갈래? 하고 그녀가 제안한 것이다. 책이야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유키오네 집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대뜸 그러겠다고 했다. 버스를 타고 5번째 정거장에서 내려 1, 2분 정도 걸었다. 가라사와 유키오네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다. 으리으리하지는 않지만 아담한 앞들에 있는 고상한 전통 가옥이었다. 그 집에서 유키오는 엄마와 둘이 살고 있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엄마가 나왔는데 그녀를 본 에리코는 약간 당황했다. 생긴 것도 차림새도 고상한 집에 어울릴 만한 기품이 있었지만 할머니라 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로 보였기 때문이다. 수수한 색감의 기모노를 입은 탄마는 아닌 것 같았다. 에리코는 최근에 들은 불쾌한 소문들을 떠올렸다. 그것은 유키오의 출생과 성장 과정에 관한 것이었다. 천천히 놀다가요. 차분한 말투로 그렇게 말하고 유키오의 엄마는 거실을 나갔다. 그녀에게서 에리코는 어딘가 모르게 병약한 인상을 받았다. 엄마가 참 자상해 보이네. 둘이 남게 되자 에리코가 말했다. 응, 정말 자상하셔. 대문에 오라생케라는 팻말이 걸려있던데 다도를 가르치시니? 응, 꽃꽂이도. 그리고 아마 가야금도 가르칠 수 있으실걸? 우아하면서 에리코는 몸을 뒤로 젖혔다. 슈퍼우먼이시네. 그럼 너도 그런 걸 할 줄 알아? 일단 꽃꽂이랑 가야금은 배우고 있어. 와, 좋겠다. 공짜로 신부 수업을 하는 셈이잖아. 그래도 얼마나 엄격한데? 그렇게 말하고서 유키오는 엄마가 끓여준 홍차에 크림을 넣고 마셨다. 에리코도 그녀를 따라했다. 향이 좋은 홍차였다. 흔한 티백은 아니겠지 하고 에리코는 상상했다. 있지 에리코. 유키오가 커다란 눈으로 에리코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다. 그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나에 대한 거. 초등학교 시절 얘기. 불쑥 그런 말을 꺼내는 바람에 에리코는 당황했다. 아, 그거? 유키오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역시 들었구나.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얼핏 귀에 들렸을 뿐. 괜찮아, 숨길 거 없어. 그 말에 에리코는 눈을 내리깔고 말았다. 유키오와 바라보면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소문이 많이 돌고 있지? 그녀가 또 물었다. 그렇지는 않을 거야. 아직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걸? 내게 얘기해준 아이도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그런 대화가 성립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퍼졌다는 뜻이잖아. 유키오가 딱 꼬집어서 지적하자 에리코는 할 말이 없어졌다.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유키오가 에리코의 무릎에 손을 얹고 물었다. 어떤 얘기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그렇고 그런 얘기. 내가 오래전에는 가난했고 오해에서 더러운 아파트에 살았다는 얘기? 에리코는 대꾸하지 않았다.
유키오가 계속해서 울었다. 친엄마가 이상하게 죽었다는? 에리코는 참다 못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나는 하나도 안 믿어. 그 강경한 말투가 우스웠는지 유키오가 미소를 머금었다. 그렇게까지 부정하지 않아도 돼. 그 소문 전부 거짓말도 아닌걸? 뭐라고?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다. 에리코는 친구의 얼굴을 보았다. 그런 거야? 사실은 나 양녀야.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집에 왔어. 아까 그 엄마는 친엄마가 아니야. 단단히 마음 먹고 털어놓은 기색은 아니었다. 유키오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말했다. 아, 그렇구나. 오해에 살았다는 것도 사실이고 가난했다는 것도 사실이야. 아빠가 오래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엄마가 이상하게 죽었다는 것도 사실이야. 내가 6학년 때였어. 이상하게 죽었다는 건 가스 중독 사고사였어. 그런데 자살한 게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 그 정도로 가난했으니까. 그랬구나. 에리코는 뭐라 대꾸하면 좋을지 몰라 당황스러운데 정작 유키오는 중요한 사실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물론 그것은 친구에게 괜한 신경을 쓰게 하지 않으려는 그녀다운 배려일지 몰랐다. 지금 엄마는 아빠 쪽 친척이야. 옛날부터 나는 혼자서도 이 집에 곧잘 놀러 왔었는데 무척 귀여워해 주셨거든. 그러다가 내가 고아가 되니까 가엾다면서 바로 양딸로 삼으셨어. 엄마도 혼자 사시다 보니 적적했나 봐. 그런 거였구나. 힘들었겠다. 그렇지 뭐. 그래도 난 운이 좋았어. 안 그랬으면 시설에 들어가야 했거든. 하긴 그랬을지도 모르겠네. 동정 비슷한 말을 하려다 에리코는 말을 삼켰다.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유키오에게 경멸만 살 것 같았다. 그녀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 고생을 모르고 자란 자신이 이해할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런 역경을 이겨낸 사람이 어쩜 이렇게 우아할 수 있을까? 에리코는 새삼스럽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혹은 그런 체험이 그녀의 내면까지 빛나게 해준 것일까? 그것 말고 또 무슨 소문이 있어? 모르겠어. 난 그렇게 자세히 듣지는 못했거든. 보나마나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나돌고 있겠지. 신경 쓸 거 없어. 유키오를 질투해서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걸 테니까. 신경 쓰는 건 아니야. 그냥 소문의 근원지가 누구일까 궁금할 뿐이지. 글쎄 보나마나 어떤 멍청한 여자애 아니겠어? 에리코는 일부러 거친 말투를 썼다. 이 화제를 어서 끝내고 싶었다. 에리코가 들은 소문에는 한 가지 일화가 더 있었다. 유키오의 친엄마는 과거 누구의 첩이었고 상대 남자가 살해당했을 때 경찰의 용의선상에 올랐다는 것이다.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자 자살해버렸다는 그럴싸한 사조까지 붙어 있었다. 그러나 물론 그런 얘기까지 유키오에게 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인기를 시샘하는 바보 같은 아이가 지어낸 얘기일 게 뻔했다. 그 얘기를 끝낸 후 유키오는 자기가 요즘 푹 빠져있는 큐이트를 에리코에게 보여주었다. 방석 커버와 조그만 손가방 등이었다. 알록달록한 천의 조합이 색에 대한 유키오의 감각을 말해주었다. 그런데 한 가지 색감이 조금 다른 것이 있었다. 아직 완성 전이지만 소품을 넣는 주머니인 듯한데 검정과 감색 등 차가운 색상의 천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이런 색감도 좋네 하고 에리코는 진심으로 칭찬했다.